예, 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GS2기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OT 강의는 제가 기출문제로 배우는 답안 작성법 특강으로 대체를 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교시 때 답안 쓰는 거 제가 한번 한 서너 번 이렇게 돌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GS1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세 문제 중에 한 두 문제, 좀 많이 쓰신 분들은 한 두 문제 쓰시고요. 그리고 뭐 세 문제짜리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본 수업 앞서서요, 뭐 간단하게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면은, 원래 GS2기가 작년까지는 16회였잖아요. 근데 지금 프라임에서는 GS2기가 18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6회로 잡힐 때 좀 강사분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대부분 다 보강을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도 좀 허덕허덕합니다. 진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18회로 잡히면은 이제 조금 여유는 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다? 3기 때 우리가 5회로 잡혀 있잖아요, 프라임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시험 컬이라고 해가지고 시험만 보면 안 돼요. 한 컬이당 점 범위가, 출제 가능한 점 범위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 측에서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일단 제 GS3기 강의는 제가 보강을 하더라도 6회 차로 이렇게 문제를 맞춰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회로는요, 이 점범위가 끝날 수가 없어요. 진도가 그냥 문제 나올 것만 시험 보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GS 3기 커리도 전체 범위를 다 훑어준다. 그리고 이제 GS 3기 과정에 보통 이제 주말반 같은 경우에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 나눠가지고, 오전 타임에 150점 시험을 보시면요 30분 남아요. 30분 남으면 그거 어디 붙이지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보통 30분 동안 쪽지 시험을 봅니다. 쪽지 시험. 네, 저 경우에는 30분 쪽지 시험 보지 않고요, 그냥 바로 30분 묶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 하면, 한 50분에서 60분짜리 수업, 말은 50분, 60분인데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GS 3기 과정에서 본 수업을 3시간 3타임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4타임으로 가서 GS 3기에서도 전 범위를 되도록이면 훑어주겠다. 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월 9일은 우리가 1차 시험 보기 때문에 강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은 9시 30분부터 10시 45분까지고 쉬는 시간은 이제 15분인데요. 뭐 여러분들 사실 쉬는 시간 거의 없죠. 쉬는 시간 거의 없고, 이제 다 못 쓰시니까 밀려가지고 이제 본 수업 하기 전까지 답안지 아마 작성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의식하지 마세요. 본인 실력에 맞게 오픈북을 하셔도 되고, 시간 딜레이 돼도 됩니다. 저의 장점은 이제 대규모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들은 좀 다소 부족한 점들은 제가 애누리 있게 봐드릴 거니까, 중요한 거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답안지를 쓰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들 너무 부족하니까 이 중요한 시간에 조금이라도, 정말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실력이 향상된다라면 그거로 만족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답안 작성은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제 실력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교재는 노동법 요의 제5판인데요. 제5판이 이제 언제까지 되어 있냐면은 2019년 12월 31일 거기까지 이제 내용이 다 아니지? 2020년. 그쵸? 2020년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올해 21년도에 6판을 제가 냈어야 되는데요, 6판을 미처 제가 좀 출판사 문제도 좀 있고 해서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중에 뒤쪽에 보시면은 개정 3판 수정사항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미리 이번 주에 미리 다 잘라가지고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이기 조금 내용이 좀 붙이기 좀 어렵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작은 글씨로 가필해가지고 개정사항을 좀 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는 짜실한 것들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짜실한 게 이제 한글화를 하기 때문에 잘하는 단어가 없어져요. 멋머인 자, 잘하는 단어가 없어지고 멋머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뭐 일체의 이런 단어가 모든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개정 5판 수정사항 이 부분은요, 제가 연기 일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GS 2기 때 처음 합류하신 분들은 이 수정사항 부분 다 반영해서 메꿔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의 개수로 가셔서요. 또 판례를 푸는 노동법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그 1기 과정에서는 프린트물로 나갔어요. 그래서 1기 수업 들으신 분들은 별도 GS 2기 과정에 있는 그 가제본 책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1기 때 했던 여러분들의 프린트물 여러분들 스스로 그 제본해가지고 보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빠지는 최신 판례는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진도별로 나눠드리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과하다 싶으시면 이제 3기 과정에서 몰아가지고 최신 판례를 좀 정리를 해드리던지 그렇게 해서 제가 판례만큼은 제가 뭐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판례는 믿고 따라오셔도 무방합니다. 자, 강의 목표 보시면요. 사례별 쟁점 도출 능력 배양 및 답안 작성 능력인데요. GS 1기 과정에서는 우리가 50점짜리 2번 시험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GS 2기 과정에서 GS 2기 과정에서 75점 배점, 과목별 50점짜리 답안 작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못 따라와요. 전혀 못 따라오기 때문에 맛배기로 그 과정이 있었던 거고 GS 2기 과정부터는 본격적으로 답안 작성 연습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도 제가 이제 그 강의 특징에 나와 있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을 여러분들 화려한 게 좋나요? 아니면은 기본기가 충실한 게 좋나요? 언뜻 보면 화려한 게 좋죠. 근데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무슨 격투기 게임이나 무슨 게임 보면 다 누가 이기죠? 최종적으로?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이 이겨요. 지금 눈앞에서 화려하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아셨죠? 일단 기본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GS 2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을 이론 강의, 그래서 판례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힘을 한 7 정도 주시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하는 연습에 한 3 정도 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S 3기로 넘어가시면 이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GS 3기 과정 커리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중심으로 이제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다 사례 위주로 이제 수업 진행이 거의 됩니다. 그래서 3기 과정에서는 실전, 이 기본 이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공부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복습 차원. 던져주면서 체크하는 과정을 한 3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한 7 정도가 논점 전이라 사항 검토 기타 여러분들 사례 문제 풀이 과정 이게 한 7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그 GS 2기 과정에서 이제 2번 보시면 사례 중심의 판례 법리 체계화인데요. GS 1 저는 이제 판례를 연기 때부터 다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연기 때는 여러분이 못 따라오니까 제가 법리 설명하면서 판례를 제가 그냥 판서 설명을 해가지고 간단한 키워드로 어떠한 법리에 대한 사실관계 간단히 넘어갔어요. 그리고 GS 1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자료를 봤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다 못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잼만 던지는 형식으로 갔고 GS 2기 과정에서는 이제 판례 내용을 좀 더 제가 강조를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GS 2기 과정에서도 1차 수험생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1차 과정을 좀 많이 건드려 드렸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GS 2기 과정은 그냥 분위기가 뭐 사례집으로 다 가잖아요. 그럼 사례집으로 간다는 말은 뭐예요? 1차 커리는 아예 건드리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세가 아니죠. 이제 수험가의 어떤 흐름에 경향에 저도 부응하여서 GS 2기 과정에서는 조금 죄송하지만 1차 커리에 관련된 내용들은 좀 대부분 빼고 그리고 좀 건드린다 하더라도 한 개념 정도 어떤 거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짧게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요. 답안에 반드시 현출해야 되는 키워드 중심 암기인데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암기를 여러분들 2문자로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힘들어 하시고 수업이 좀 길어지는 느낌도 좀 있고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중에 강약 조절해서 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그리고 좀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같다 하면 그냥 제 수업 대부분 다 따라오신 분들 같으니까 그냥 2문자로 그냥 빠르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요. 사고력 향상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인데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공부는 누가 하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예,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 노무사 합격하기 전에 수학 강사 한 5년 했다고 했잖아요. 트렌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안 해. 너무나도 귀찮아요. 다 잘라가지고, 정말 답까지 박상을 다 잘라서 아 하고 넣어줘야 돼.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해도 합격해요. 왜? 왜 합격하죠? 우리 시험은 감사하게도 상대평가잖아요. 이게 절대평가가 유리한 게 있고 상대평가가 유리한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평가죠. 상대적으로 평가에서 최소인을 합격을 하잖아. 여러분들이 서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노무사에서 있어서 노동법이라든가 인사원리 행제 이 공부량을 절대치 공부량을 올려주는 게 원래 시험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서로 안 해. 서로 쉽게.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량이 갈수록 줄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운동도 빡세게 하면 이 정도는 뭐 가볍게 가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 전부터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공부량이 갈수록 줄는 거예요. 아셨죠? 서로 공부를 안 해. 여러분들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서로 안 해요. 진짜로. 옛날에 비해서 서로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뭐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남들이 힘들다 조금만 더 쉽게 할 때 여러분들이 전공법으로 가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수업이 처음에 할 때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지금 과거에 제가 이제 타 학원에서 강의했을 때 수업 들으시는 분이 몇 분 오셨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세요. 제 수업은 처음은 힘들어요. 근데 갈수록 양이 줄어들어요. 저는 처음에 계속 반복해서 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시험 보기 때는 노원 노트로 한 합쳐가지고 논점 한 50개 정도 잡아드립니다. 논점 50개 정도 잡아드리는데 제가 5년 동안 놓친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작년 시험 문제. 노래방 사건. 예, 그건 노래방 사건은 사실 실무적으로 이슈가 돼도 그런 문제는 수험 가서 내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른 강사님들이 그걸 맞췄다 하면요. 그거는 사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A급으로 또는 출제급으로 하면은 전범위를 다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 50개 논점을 찍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GS 2기 과정에서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3기 과정에서 모의고사 문제 보면 대략 한 70개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GS 2기, 3기 모의고사 컬에서 다루지 않은 논점들은 나올 가능성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0%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최대한 저는 전공법에 맞춰가지고 판례 위주로 문제를 낼 거고요. 판례 법리를 병행시키는 문제는 저는 거의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저는 항상 기초를 강조하니까 판례 법리는 달달 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사람이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옛날 사자성어 있잖아요. 뭐 있죠? 청출어랑. 저는 수험생이 아니라 저는 은퇴했어요. 여러분들 프로야구나 아니면 축구 보면 선수가 잘해요? 코치가 잘해요? 누가 잘해요? 선수가 잘해야지. 근데 물론 이제 선수가 아직 전성기에 이르지 못했으면 좀 못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미 은퇴를 했어요. 다만 길을 볼 줄 알 뿐이죠. 길을 볼 줄 아는 거고 실제 뛰는 사람들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못한다? 반성해야 돼요. 저보다 암기를 못한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아셨죠? 저는 강의할 때 책 보면서 강의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책 보고 답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스스로 사고력 향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2페이지. 진도는 일단 그 사례 문제를 일단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듣고 사례 문제만 풀고 또 이제 본인이 내공이 좀 되신 분들은 책을 듣고 자기 혼자 공부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례 문제를 풀긴 하는데 좋은 방법은 GS 2기 과정까지는 진도별로 진도를 쭉 나가다가 관련 논점이 나올 때 사례 문제를 이렇게 건드리는 게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렌드가 일단 시험 보고 이 사례 문제에 대한 풀이를 보통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이제 장점은 소수 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때 저한테 헬프 치면 제가 바로 전화 드립니다.
대체로 카톡으로 OX로 답을 할 수 있는 그 질문들은 없어요. 1차는 모르지만 2차에서는. 2차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한다는 말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문자로 원문은 뭐다. 그거는요,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찍어서 보내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화를 직접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좀 세거든요. 그래서 모르는데 질문을 했다. 그럼 알 때까지 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뭐 이렇게 응응응 아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직접 토해낼 때까지 저는 계속 푸시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좋게 표현하면 스파르타식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좀 재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멘탈이 흔들릴 정도로 좀 세게 푸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스스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다 공부를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할 때 좀 빡세게 하자, 그런 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수정사항까지 넘어가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구대표가 있죠. 자, 이 신구대표는 제가 별도로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과거에 수업을 하실 때 그 노트 부분이 좀 복잡하게 개정됐습니다. 노트 부분이. 그래서 노트 부분이 지금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초기업별 노조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용 종속 관계, 말을 거꾸로 했네요. 기업별 노조 경우에는 사용 종속 관계를 요했죠. 근데 지금은요, 노조법 2조 4호 그 단서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해고 효력을 다툰 자 법적 주의에 관련 내용이 지금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별 노조 경우에도 그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어도, 현재 아니어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서 들어오는 개념이 종사 근로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종사 근로자는 뭐예요? 과거에 우리가 기업별 노조에서의 조합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 그 자를 종사 근로자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종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 규정들이 새로 생겨요. 자, 그게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조 전임자 제도가 조금 많이 바뀌죠. 그래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이 이제 과거에 이제 부당 동의로 무효가 됐고요. 또 운영비 원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됐는데 효력이 없는데 이 부분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신고 대위표로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개정 내용 수정 사항이 있죠? 그 부분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실 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 신고 대표에는 노원 파트는 빠졌습니다. 올 상반기에 노원 파트에서도 한 두 가지 중요한 게 바뀌었죠. 첫 번째는 뭐다? 2차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전자문서 서면성을 법률적 법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전자문서 서면성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시간을 유연화 제도에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했고요. 또 우리가 신상품 개발 등에 있어서는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자료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별도 신고 대표는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오늘 문제 풀이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GS2 과정에서 기본 이론을 기초부터 단단히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최소한 50에서 한 60 정도 궤도까지는 올라왔다는 전제 하에서 설명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친절한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연기 일기 때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장황할 정도로 친절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갑니다. 자, 우리가 1페이지 보시면요. 백화점 판매원은 근로자성인데 각조를 보시면은 공인노무사회가 아니라 공인노무사 제27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기출문제를 출제했냐면은 오늘 시험 범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까지인데 우리가 거기서 출제할 수 있는 논점들을 뭐 대략적으로 한 4-5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근로자성, 두 번째가 사용자성. 자, 근데 근로자성에서 다 이거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법원성은 여러분들이 지금 쓰지를 못해요. 법원성은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3기 때 제가 브루타로 돌릴 거고요. 그리고 권리 의무에서는 진실고지 의무도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경업금지 의무를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해고까지는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그 내용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고랑 연계되는 부분들은 제가 뺐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브루타 대비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내년에 시험 문제,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것들을 꼭꼭 찝어가지고 논점을 찍어서 우리가 문제로 출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례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기출되었지만 근로자성을 다시 낸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파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갈 때는요, 요해책 항상 옆에 피세요. 요해책 항상 피세요. 그래서 나가는 진도 맞춰가지고 기본서 내용은 쭉 피시고 그리고 나갑니다. 자, 일단 근로자성 먼저 보시면요. 근로자성은 법조문 몇 조에 나오고 있죠? 노조법 제2조 제2랑 제1호죠. 그래서 근로자 개념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근로자라 함은 직업 종류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바뀌었죠? 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답안 작성할 때 자라는 단어 쓰지 마시고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교수님이 성의 문제로 이런 거를 볼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법 개정됐는데 너 작년에부터 뭐 계속 공부하고 이거 법 개정된 거 반영 안 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이상한 교수님은. 그러니까 소소한 거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개념을 분서를 뭐 단문 형식일 경우에는 다 써야 되지만은 사례 문제에서는 이것을 시간적 여유도 없고 분량도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우리가 직업 종류 관계 없으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직업 종류 관계 없으니까 여기서 그나마 언급될 수 있는 부가적 쟁점은 공무원. 공무원이 사례 문제 나왔을 때 그럼 공무원이 근기법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건드려야 되죠.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뭐다? 직업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다 근로자가 인정되니까 공무원도 우리가 근기법이 적용이 된다. 자,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에 대해서 특별 권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그 부분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 또는 사업장 개념인데요. 이거는 그 여러 가지 논점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과 사업장 개념은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란 사회 생활상을 지휘해서 하는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는 작업 조직을 사업이라 하고요. 자, 사업장 쉬운 것부터 안 됐죠. 독자성은 없지만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있는 걸 보통 사업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사업의 일부로서 업무, 노무관리 그리고 회계를 독자로 수행하는 것. 여러분들 일정한 프로젝트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독자적인 재량권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요, 적법 여부, 허가 여부, 그리고 영리, 비영리 이런 거 다 불문합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사진 딱 찍어서 일을 하고 있다.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 근로계약이 체결해 있으면 된다는 거죠. 휴직 상태에 있거나 휴가를 했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했거나 근로계약 관계는 존재하죠. 그러면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자, 다만 이때 참고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근로자가 아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어도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될 수 없다. 최소한 이 정도 멘트 정도는 기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근로자성 판단 기준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캔이죠. 자, 그래서 근로자성 기본 원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여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 조문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법 조문? 근로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로자. 아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 조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판례가 문장 몇 개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계약 형식 불문하고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이 문장은 다 법조문에 있죠. 그러면 판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법에 없는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법에 없는 문장에 의해서 뭐예요? 별표 치세요. 종속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다 법에 있는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형고도 실사임 종근이랬죠? 그래서 형식적의 형, 고용구역의 고, 도급계약의 도, 그리고 실질의 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 그리고 임금을 목적으로의 임, 종속적 관계에서 종, 그리고 근로제공의 근해서 형고도 실사임 종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다른 거 놓치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로 놓쳤다. 괜찮습니다. 뭐만 안 놓치면 된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제공. 그거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제공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아셨죠? 밑으로 내려서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로노의 책에 이 판례 문장을 가지고서 좀 쪼개놨어요. 그걸 5가지는 나눴죠. 그 5가지가 두 문자로 종사보관기죠. 자, 그래서 가로침문 보시면 종이보다 종속 노동성. 자, 그리고 사는 독립사업자성이 부정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는 보수 근로대가성. 그리고 기는 관이죠. 관은 노무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자, 그리고 기는 기타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사보관기를 다시 정리를 하죠. 자, 그래서 종이 뭐다? 종은 5가지인데 제가 두 문자로는 내규 상시장 이렇게 했어요. 지금 암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종속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맨 처음에 출근 시간, 출근 장소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회사 가가지고 상사가 지시하는 거 따르죠.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죠. 회사에서 있는 내부 규율 지켜야 안 지켜요? 내부 규율 지키죠. 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업무 내용, 업무 분장 다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내용들을 판례 문장이 내규 상시장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있는지 여부 됐죠? 자, 그리고 복무 규율을 받고 있는지 여부, 상당한 주의 감독을 받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 시간, 그리고 근무 장소 등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에 구속된 여부. 이게 종사보관계에서 종속 노동성 판단 기준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상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 나오면. 자, 독립사업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가 아니겠죠. 독립사업자성이 부정돼야 되는데 이 부정되는 징표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내 돈 가지고 내가 일을 해. 그럼 이건 뭐예요? 사업자죠. 됐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창출하면 다 내 거. 내가 뭔가 잘못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내가 그 손실을 감수를 해요. 그것도 사업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비대, 독자 사위, 그리고 이손 위안 이렇게 두 문자를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수업이 따라오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그래서 두 문자 동그라미는 좀 쳐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비품의 빗동그라미,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의 대행의 대동그라미 비대, 그리고 독자 사위죠. 독립하여의 독, 자신의 계산으로의 자, 사업의 사, 영유의 위, 독자 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손위안인데 이손위안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의 이 동그라미, 손실의 초래의 손 동그라미, 위험의 위 동그라미, 스스로 안고 있는지의 안 동그라미. 그래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보수의 근로대가성인데요. 여기는 3가지가 있죠. 제가 두 문자로는 대기소라고 했었죠. 보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가의 대상적의 대. 자,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저인 여부의 기본급의 기.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에서 소득세 소 동그라미 해서 대기소. 자, 그리고 노무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은 제가 전계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의 계.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정도의 전.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노무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랬죠. 판례는요,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그럼 뭐가 더 맞을까요? 뭐가 더 맞을까요? 판례표는 근로 제공 관계라고 했지만 지금 판례는 근로 제공 관계를 했으면 지금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종속 노동성을 판단하는 종속적인 근로 관계를 판단하는데 징표 자체에서 근로 제공을 했다고 하면 근로자죠.
그쵸?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판례 문장 근로제공이지만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수성이 좀 더 법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한 게 도급 관계에서 일을 한 건지 아니면 근로제공 관계에서 한 건지, 그쵸? 이거를 포섭할 수 있는 개념은 노무제공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요. 사회보장에 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기서 사회보장의 장동그라미, 근로자 지위에서 지동그라미.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2년 전에 출제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부르타 대비해서 기본으로 두 문자 정도는 깔고 넘어가세요. 혹시나 나왔는데 남들은 어떻게든 쓰는데 여러분들 백신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으로 정할 여지가 큰 징표들이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부가적 징표로 해서 제가 두 문자로는 기소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의 기본급의 기. 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에서 소득세의 소. 자,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에 관하여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서 사회보장 제도의 장. 그래서 기소장. 이 부분은 우리가 부차적 요소인데 왜 부차적 요소가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다? 좀 전에 했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으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부인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키워드 꼭 기억하시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부차적 요소로서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취업규칙 등의 복무 규정의 적용 여부, 이것도 판례가 최근에 부차적 요소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차량 소유 여부라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비품 소유 여부 등도 최근에는 부차적 요소로 판례가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입차주 사건에 있어가지고 차량 등록이 본인 차량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판례 검토 보시면은 내용이 좀 많은데 첫 번째, 일단 지휘감독이 과거에는 구치적 지휘감독이었는데 이게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변경되었다. 이 정도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과거에는 판단 징표들이 다 병렬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강약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으로 정할 여지가 큰 사건들을 부차적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놓치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수정사항 보시면요. 입증 책임 제가 추가하라고 했었죠. 수정사항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판례에서 입증 책임 문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데요. 입증 책임은 여러분들이 남들이 놓치는데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 히든 카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 하나 내용 넣을게요. 근로자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의 업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 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증 책임 문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오늘 1문 문제를 풀 수 있는 법리력을 다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풀이로 가겠습니다. 자, 풀이 가기 전에 논점 정리와 상황 검토 가기 전에요. 법리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은 근기법상 근로자성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례 문제 풀 때 노동법만큼은 대문자를 4개로 그냥 다 맞춰주세요. 대문자를 뭐 4개, 5개, 6개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지금 이게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문자는 첫 번째 논점 정리, 두 번째는 법리예요. 그래서 이론에 관련된 내용은 로마자 2 법리에서 다 끝내주세요. 세 번째가 상황 검토고 네 번째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법리 부분에서 사건 해결을 위한 내용들을 쓰는데 이 법리 구성은 기본적으로 맨 첫 번째가 뭐다? 의예요. 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의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 사건 해결에 관련된 법 규정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 규정이 무조건 들어가고, 그리고 이 법 규정이 만들어진 의 있죠. 존재의, 의미, 그런 것들이 언급이 돼야 되는 게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법조문을 가지고서 풀어 쓰는 거예요. 법조문의 모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래서 법조문은 최소한의 내용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 법조문을 시발점으로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풀어 쓰는 거예요. 법리 등을. 아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이 페이지. 우리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니까 첫 번째 의의는 뭐부터 시작한다?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 개념부터 나오죠. 그래서 근로자 개념을 쓰시는데 단순히 법조만 쓰시면 좀 없어 보이잖아. 거기다가 몇 줄 더 추가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저 경우에는 여기에서 첫 번째 직업 종류 관계없이 왜 계약 형태가 도급 계약인지 위임 계약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직종이나 공유 형태 이런 거 다 불문한다. 자, 그리고 공무원 경우도 우리가 근로자성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구별하는 개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실업 상태에 있는 자, 구직주의자는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 쓰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빼버립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가죠. 그래서 기본 원칙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형고도 실사임 종근 쓰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본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종속적인 관계였죠. 그러니까 종속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다시 목차를 빼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례 입장은 부착 요소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징표 쓰고 그리고 부착 요소를 목차를 나눠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성 판단 기준의 원칙에서 종사 보관기, 종속 노동성이 뭐다? 내규 상시장. 자, 그리고 독립사업자성은 비대, 그리고 독자 사위, 그리고 이손 위안이고요. 그리고 보수 근로대가성은 대기소, 그리고 노무 제공관계 개수성과 전수성은 전개, 그리고 기타 요소는 노동관계 법령 등에 있어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여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 부착 요소에서는 기소장 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판례 검토에서는 제가 지휘감독이 구체적 지휘감독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완화되었다. 이거하고 판단 징표들이 과거에는 병렬적이었으나 지금은 강약 조절해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를 이용해서 임으로 정할 여지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부착 요소로 빼고 있다.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목이에요. 아셨죠? 이게 안 되면 논점 영역 사항 검토를 쓸 수가 없어.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사실관계로 넘어갑니다. 1문.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법리에 해당되는 분들을 최소한 70에서 80은 들고 와야 돼요. 들고 와요. 그리고 답안지 쓸 때 여러분들 모른다 싶으시면 그냥 목차만 잡고 그냥 공백 처리하세요. 왜? 여러분들 아직 완성도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답안지 쓰다가 좀 생각이 안 난 다음에 그냥 통으로 날리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거 있는데 내가 못 쓴다. 저한테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목차 잡고 뭐 하고 공란 치고 다른 거 쓰시면 돼요. 아셨죠? 완성도 있게 답안지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설문 한번 보는데 이때 설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뭐를 하냐 하면 목차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저 한번 아이 컨택 해주시고요. 꼭 기억하세요. 정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수험생 100명 중에 70명 정도가 시간 배분 못합니다. 시간 배분 못해요. 목차를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노동법뿐만 아니고요. 전 과목에 있어서 내가 그 주제별로 얼마 정도 분량을 쓸 것인가 전체 로드맵을 잡는 게 목차 정리예요. 단순하게 이거 뭐뭐뭐니까 뭐뭐뭐 써야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잡으면 이 목차의 분량까지 거기다 간단하게 써주세요. 목차 분량까지. 그거 안 하시면 여러분들 한 문제 25점 기준으로 우리가 최대 4페이지예요. 4페이지가 넘으면 필력이 나오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필력이 안 나오신 분들은 3분 못 써요. 마지막 문제 못 써요. 마지막 문제. 아셨죠? 그래서 목차를 잡는 말은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법리 흐름을 잡는 동시에 그 법리의 분량까지 잡는 거예요. 노동법은 쉬워요. 노동법은 자 논점 정리 몇 줄에서 몇 줄? 제가 특강 듣고 오시랬죠? 논점 정리는 기본적으로 7줄이 표준이에요. 근데 최소 5줄은 써주는 게 좋죠. 자, 그리고 결론은요. 최소 3줄. 5줄 넘으면
조금 과해요. 사원 검토는 한 페이지. 그쵸? 그럼 나머지 법리는요. 2.5페이지가 최적입니다. 최적. 근데 아무리 못해도 2페이지는 써주셔야지. 만일에 1.5페이지 썼다. 그럼 그분은 정말 임팩트하게 썼을 때 그때 커트라인 왔다 갔다 합니다. 아셨죠? 법리 부분을 1페이지, 1.5 썼다. 그러면 좀 위험해요. 최소 2페이지, 그리고 2.5페이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목차를 잡으실 때 여러분들이 노동법 목차는 법리 부분만 잡으시면 되잖아. 그쵸? 법리 부분 잡으시면서 어느 정도 왁구를 잡고 죄송합니다. 제가 비속어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흐름을 잡고 그 분량 조절까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한번 쭉 읽어볼게요. A사는 가방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자, 제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밑줄을 쳐놨어요. 굵은 글씨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문제 볼 때는요. 문제를 읽으면서 저처럼 표시를 해줘야 돼요. 답안이 현출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과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 내에 A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80개에 달하는 각 매장에는 A 회사 체결한 판매 용역 계약이네요. 자, 우리가 맨 밑에 보시면은 사실관계 갑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해서 논하시오죠. 근로자. 그럼 근로계약서 썼으면 끝이야. 근데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을 썼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판매 용역 계약이죠. 우리가 용역이란 건 뭐예요? 일종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일종의 도급 계약이에요. 야, 이 일 해줘. 그리고 네가 이거 완성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줄게. 이게 용역 계약이라고. 아셨죠? 자, 그래서 용역 계약에 따라 A사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는 판매원들이 있다. 자, 이들의 근무 기간은 장기간이네요. 4년 내지 10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리미리 사실관계에서 법리를 한번 맞춰볼까요? 자,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럼 이 사업주는 뭐라고 할까요? 판매 용역이니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판단돼요? 판매 용역 계약. 그럼 떠오른 거 뭐 있어요? 근로자는 계약 형식 불문하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이 근로계약은 계약 형식 불문하니까 이거는 사용자가 경제로 우울한 지로 해서 임으로 정말 여지도 있는 사건이에요. 기소장 내용은 아니지만. 아셨죠? 그래서 계약 형식 불문하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 용역이라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게 사원 검토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근무 기간이 4년에서 10년입니다. 떠오르는 키워드 뭐가 있나요? 노무 제공 관계의 계속성. 이것도 떠오를 수가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달라. 자, 수수료를 봤더니 이 수수료는 과거에 이게 50점짜리 시험 문제 나올 때요. 25점 배점으로 20점 배점으로 통상임금성 판단하는 징표입니다. 수수료는 매장의 월 매출액 그리고 매장 수수료율 그리고 개인 수수료를 산식으로 산출하며 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슬래시 판매원 직급별 월 기준 금액의 85%에 미달하거나 130%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면 지금 이 수수료를 봤더니 지금 최하액과 최상한액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성과에 따라 가지고 보수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매장 수수료, 개인 수수료 있고 그리고 기본급으로서 매니저 300, 시니어 250, 주니어 200 이게 산출이 되어 있죠. 그럼 어떠한 경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한 달을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특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물건을 팔고서 받는 거니까 보수 근로대가성이 인정돼야 안 돼요. 보수 근로대가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물건을 판매하고 그 판매한 대가로서 받는 거니까 근로제공의 보수대가성이, 노무제공의 보수대가성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세 번째 달라 2013년 3월 이와 같은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갑을 포함한 A회사의 모든 판매원들은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추어 해당 매장에 출퇴근하였다. 자, 그러면 출퇴근 시간과 출퇴근 장소가 백화점의 영업시간에 정해져 있으니까 출근 시간과 출근 장소가 지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있죠. 자, 또 A사가 정한 가격으로
A 제품을 판매하였다. 그러면 업무 내용은 뭐예요? 청소했어요? 아니죠. 물건을 판매한 거죠. 업무 내용도 지금 사용자가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나오네요. 판매 가격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난 이런 거죠. 야, 나는 그냥 박리담회로서 물건 많이 팔고 나는 제가 조금 해가지고 나는 수익을 더 창출할 거야. 또는 나는 고가로 팔아가지고 힘드니까 그냥 좀 손님들 좀 살 사람들한테만 고가로 팔고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즉 판매 가격, 판매 물품, 판매 가격이 정했다는 말은 내 책임하에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감소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판매 물품 및 판매 가격이 정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A사는 각 매장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서 매장의 판매 실적, 근무 사항을 실시간 파악하였고 수시로 업무 관련 지시를 하였다. 자, 이거 사실관계죠. 여기에 대한 법적 평가는 뭐라 할 수 있죠? 상당한 지휘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또한 본사 영업부 직원들이 매주 담당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원들 근무 실태를 점검하였다. 자, 이것도 역시 지휘 감독의 내용이고요. 그 과정에서 A사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매니저급 판매원들의 판매 용역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다. 역시 다 관리 감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일손이 부족할 때 A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해서 판매 보조 인력으로 활용을 하였다. 자, 이때 A사는 비품 아르바이트 급여 등 매장 운영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 자, 제3자를 대행해서 제3자를 고용해서 자신을 대행케 할 수 있다라면 독자 사유로서 독립하여 자신의 회사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르바이트 고용하는 것도 회사 승낙을 받았고 아르바이트 급여도 회사가 지급을 했으니까 이러한 사실관계는 뭐로 연결될 수 있어요? 법적 평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계산 사업을 영위했다고 판단되지 않는 바 독립사업자성이 부인된다.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판매원들에게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않았고 사업소수에 원천 진수했으며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다. 자, 이건 뭐죠? 판단 징표 중에 부차적 요소죠.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법리 다 배웠고요. 사실관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된 거 다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논점 정리를 어떻게 쓸까를 연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물어볼 때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제3자가 그냥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갑이 뭐라고 주장하였다 또는 을이 뭐라고 주장하였다 하면요, 예를 들어서 등장인물이 갑과 을이 나옵니다. 즉 얘가 사용자, 얘가 근로자. 사용자가 뭐라고 주장하고 근로자가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그냥 박으세요. 이렇게 뭐라고 주장하는 바 이걸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뭐라고 주장하려면 예를 들어서 갑이 주장한다, 을이 주장한다면은 갑 또는 을이 주장하겠죠. 그러면 이 갑과 을의 한정어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정어들.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이걸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만일에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문제점 뭐냐 하면 여기서 문제점의 표현보다는 판단을 할까요? 판단 기준? 그러면 이 갑과 을이 지금 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갑과 을이 주장한 게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주장을 했는데 만일에 여기서 근로자 을이 주장을 했다. 그러면 뭐라고 주장하는 바 지금 여기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거. 사용 종속 관계가 필요하죠. 그럼 여기서 얘가 근로자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거는 사용 종속 관계라고요. 그러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문제가 된다. 종속적인 관계. 근로 제공 여부.
근로 제공 여부.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그쵸? 근데 이것만 쓰면 문장이 안 나오잖아. 나머지는 다 글빨이에요. 그러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여부가 문제가 되면 이거는 의르 주장인 거고요. 갑이 이제 뭐라고 주장할까요? 갑이. 우리가 근로계약서 안 썼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대 징표들을 앞에서 써요. 비록 뭐뭐 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뭐 하고 있더라도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약 형식이 비록 판매 용역 계약이라 하더라도 을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 등을 기억을 하시면은 논점 정리 이런 거 사항검토 암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퍼즐 맞추는 기술이에요, 기술.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여긴 등장인물이 갑과 을이 아니라 제3자가 지금 전지적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보시면 갑은 A 회사에서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돼 있죠. 가산임금을 논점으로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 근데 이거는 논점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A사가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갑이 주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주장하는 바. 이 내용이 빠지겠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냥 여기서는 빼는 것 뿐입니다. 빼고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바로 문제점,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갑은 A 회사의 근로계약이 아닌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기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만일에 다른 쓸말이 많으면 이 중에서 비록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렇게 써도 무방해. 저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목표를 5줄에서 7줄을 맞추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문제가 된다. 거기서 끊어주세요. 여기서 끊으면은 한 4-5줄 될 거예요. 4-5줄. 그러니까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근로자성 판단할 때 종속노동성에서 중요한 건 뭐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아까 독립사업자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전적으로 중요한 게 종속노동성, 지휘감독 여부. 그래서 이 두 개를 다시 뽑는 거예요. 특히 A 회사가 핵심 업무인 판매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판매원 갑이 독립사업자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자, 이거를 좀 더 구체로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사실관계를 간단히 여러분들이 한두 개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세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 있죠. A사는 매장의 판매 실적, 근무 상황 등을 실시로 파악하는 등, 파악하였는 바, 이러한 점들이 상당한 지휘 감독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연결해도 무방해요. 또, 여기서 독립사업성의 실질이니까요. 여기와 관련돼가지고 두 가지가 있었죠. 아르바이트 고용. 그래서 아르바이트 비용들을 A 회사가 A 회사가 지급하였는 바 독자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는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문제되는 것들을 어떻게 포인트를 잡는가. 아셨죠? 자,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사항 검토인데요. 자, 사항 검토는 우리가 항상 흐름이 퍼즐이에요. 법은 퍼즐입니다. 그래서 논점 정리해서 잡았던 내용으로 사항 검토를 합니다. 논점 정리해서.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퍼즐 한번 맞춰볼게요. 최종 답. 최종 결론은 근로자의 아니에요. 근로자죠. 자, 그러면 판단 이유를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근로자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도대체 여기서 판매원이 근로자죠? 물어봤어요. 그럼 이 근로자에 대한 답. 이유죠. 또는 근거.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논점에서 뭐라고 했어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죠. 그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근데 저는 도대체 종속적인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종속적인 게 뭐예요? 물어봐요. 여러분들 친절하게 답을 해줘야겠지. 여기에 대한 다시 답.
그러면 이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는 것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종속 노동성으로서 제일 중요한 지휘감독이 있었다. 뭐 종속 노동성이 인정된다. 또 독립사업자성이 부정된다. 부인된다. 그쵸? 또 보수 근로대가성이 인정된다. 자, 그리고 제가 쓰진 않았지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4년, 10년 있었죠. 노무 제공학의 계속성. 계속성과 전속성. 계속성, 전속성이 인정된다. 그쵸? 자, 그럼 다시, 종속노동성이 왜 인정돼요? 제가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이제 사실관계 나와 있죠. 사실관계. 그럼 이 사실관계에서 종속노동성이 아까 왜 인정됐어요? 우리가 내규상시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제일 쉬운 거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출퇴근 시간 장소. 출퇴근 시간 장소, 그리고 업무 내용, 그리고 회사 측이 상당한 지휘 감독했죠. 상당한 지휘 감독. 감독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관계 있는 내용이에요. 자, 판매, 여기 백화점 판매원, 뭐, 을이라 할게요. 제가 문제 지금 기억을 못하니까. 판매원 을의 출퇴근 시간과 출퇴근 장소는 백화점의 그 영업 시간에 맞춰 이루어졌는 바 출퇴근 시간 장소 등이 출퇴근 시간과 장소 등이 지정이 되어 있다. 또 물품 판매 그 종목을 지금 회사 측에서 지정하고 있죠. 업무 내용도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했던 내용들이 있죠. 자, 이것들을 다 쓰면 양이 많아지니까 한 페이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만 뽑아 쓰시면 돼요. 중요한 거 위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독립사업자성이 부정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독자 사위. 그리고 이손위원. 그러면 독자 사이랑 연결되는 게 아까 뭐였어요? 아르바이트생. 아르바이트 채용할 때 사전 승낙 받았다. 비용을 누가 부담했다? 판매자가 부담한 게 아니라 회사 측에서 부담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독자적으로 자신의 계산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판매 물품을 지정하고 판매 가격을 지정하였는 바 자신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을 초래되는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볼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보수 근로대가성은 여기서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최소한도 급여가 지정되어 있죠. 물품 판매 대가로서. 그래서 물품 판매 대가로 최소한의 보수가 지급이 되고 있죠. 그러므로 노무 제공 대가의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 보수 근로 대가성이 인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개성과 전투성에 대해서 많이 쓴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4년, 10년 동안 근무를 하였고, 이런 백화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려면 다른 데서 노무를 제공할 수가 있다 없다. 노무를 제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노무 제공관계 전속성도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최종 결론을 내리고 역으로 근거를 찾는 거죠. 저랑 상담하신 분들은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제가 물어보죠. 이거 뭐예요? 뭐라 하죠? 그럼 왜요? 제가 왜요? 계속 물어보죠. 항상 공부하실 때 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노동법은 무조건 왜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아셨죠? 답안지를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답이 나온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행정법은 how지만 노동법은 why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다 됐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리 이거 다 됐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요거 사실관계 넣고 이러이러하는 바 이것이 인정된다. 이거하고 이거 인정된다. 이거하고 인정된다. 이런 것들이 인정되니까 이게 인정돼서 이게 인정된다. 퍼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상황은 더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 백화점 판매원 갑이 판매한 제가 안경을 쓰니까 마스크 쓰고 안경을 쓰니까 김이 좀 들어와서 글씨가 조금 이렇게 번지는 현상이 좀 있어요. 판매원 갑이 담당한 판매 업무는
A 회사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겠죠. 백화점의 수익은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적정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부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유의는 가능성,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판례 문장입니다. 자, 실제 갑은 지정된 근무 장소,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지정된 물품만을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바, A회사가 갑의 근무 내용, 근무 장소, 근무 시간 등을 지정하고 갑이 이에 구속받았다고 볼 수가 있다. 자, 뿐만 아니라 A회사는 전산망을 통하여서 각 매장의 판매 실적, 판매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수시로 업무 관련 지시를 전달했으며 본사 직원이 매주 판매원의 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며칠 부진을 이유로 판매 용역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는 바, 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A회사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평가가 된다. 자, 다음은 우리가 독립사회처성 부정되는 쟁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판매원들은 A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였고, 또 A회사가 비품 아르바이트 급여 등 매장 운영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갑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자, 또한 지연된 물품을 A회사가 지연된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스스로 상한선, 하한선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노무 제공 관계의 전속성도 인정이 된다. 자, 따라서 갑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내는 거예요. 비록 A회사가 갑과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원들에 대해서 취업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판매원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 사업소세를 원천 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들은 실적으로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의 문헌에 불과하거나, 또는 여기는 이거 학원이 아니라 백화점이죠. 사용자인 A 백화점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해서 사실상 임으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결론은 어떻게 쓴다? 결론은 질문을 했죠. 질문에 대한 답을 무조건 쓰는데 이렇게 쓰면 한 줄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3줄에서 많게는 5줄이죠? 그러면 가장 직접적인 근거, 요거를 써주는 거예요, 요거. 아셨죠? 가장 직접적인 근거까지 써줘야 돼, 결론에서. 그래야 한 3줄 나와요. 조금 과하게 쓰면 5줄까지 가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것들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최종 결론이 도달해야 돼 가장 직접적인 근거를 먼저 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을 비롯한 판매원들은 A회사와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형식이 위임 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는 임금을 목적으로 A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인법 제56조 재량에 따른 가산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쉬는 시간 갖고 2교시 하도록 할게요.